부모와 인연을 끊는 자식들, 그 가슴 아픈 선택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조금은 무겁고 어쩌면 우리 사회가 애써 외면해왔을지도 모를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내는 현상, 이른바 절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울림을 줄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이해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 주변에서 겪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다 큰 자식이 부모를 더는 보지 않겠다고 선언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한결같습니다. 그래도 내 어머니잖니. 하나뿐인 아버지인데. 세상의 부모는 단 한 분뿐이야.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니? 하지만 그 누구도 이렇게 묻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부모가 어떻게 했기에 자식이 그런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됐을까? 혹은 부모를 향해 이렇게 말하지도 않죠. 하나뿐인 당신 자식인데 어떻게 아이에게 그런 상처를 줄 수 있었나요? 왜 이 관계의 모든 책임은 항상 자녀의 몫으로 돌아가는 걸까요? 왜 우리는 자녀의 고통보다는 부모라는 이름의 신성함을 먼저 내세우는 걸까요? 여기 한 호스피스 병동 간호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의 직업에서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임종을 앞둔 한 환자가 그녀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10년 동안 연락이 끊긴 아들에게 전화해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러 와달라고 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간호사는 무거운 마음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대답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간호사는 아들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하며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소식이라도 전해줄지를 물었습니다. 아들은 네, 그때는 알려주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제 간호사는 병실로 돌아가 이 사실을 환자에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병실 문을 여는 순간에 그 무거운 공기를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아드님께서 오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환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내가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소. 네, 말씀드렸습니다. 환자는 분노에 차 소리쳤습니다. 그럼 무조건 오라고 했어야지. 간호사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대신 그녀는 환자에게 아들에게 편지를 써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편지는 꼭 전달해주겠지만 아들이 그 편지를 읽을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환자는 그녀에게 당장 방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간호사는 그 환자를 인간적으로 무척 아꼈지만 누군가에게 죄책감을 씌워 억지로 관계를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분을 만나기 전 지난 80년의 세월 동안 이분은 어떤 아버지였을까? 나는 그 긴 시간을 전혀 알지 못한다. 이 짧은 일화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자녀가 부모와의 연을 끊는 것은 결코 가벼운 감정이나 충동적인 결정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가 연락을 끊으면 마치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충격을 받고 놀랍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자신들이 자녀를 어떻게 대했는지는 까맣게 잊어버린 듯합니다. 자녀를 인격체로 존중하기보다 마치 자신의 소유물이나 하인처럼 대했던 시간들을 말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훌륭한 부모님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일부 부모들은 자녀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자녀가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고 집을 심리적으로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당신의 자녀가 오늘날 불안과 같은 여러 정신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당신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이에게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주었고 아이가 아이답게 클 수 있는 시간을 빼앗아 너무 빨리 어른이 되도록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이렇게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나도 그때는 어렸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단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하지만 그 변명은 당신이 자녀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는 대화를 단 한 번도 갖지 않았다는 사실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40대, 50대, 60대의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자기 성찰을 하지 못하고 자녀가 겪었던 고통을 털어놓을 때 그 감정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한다면 바로 그것이 자녀가 당신과 더 이상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다고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이 세상에 데려온 것은 바로 부모인 당신입니다. 만약 당신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혹은 무책임한 방식으로 아이를 낳았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아이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따뜻하고 건강한 관계를 꿈꿉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며 그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오늘날 점점 더 많은 젊은 세대들이 부모와 절연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족은 신성한 결합으로 여겨졌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와의 연을 끊어서는 안 된다고 배워왔습니다. 효라는 가치는 우리 문화의 깊숙한 뿌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사람들의 가치관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맹목적인 전통보다 신뢰, 헌신, 자기관리, 그리고 정신건강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늘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배워왔습니다. 부모님이시니까,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니까 자식인 내가 더 참고 내가 더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습니다. 독이 되는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보다 자신의 정신건강과 전반적인 행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설령 그 독이 되는 관계의 상대가 바로 나의 부모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사람들이 부모와 연락을 끊는 것은 11살 때 겪었던 단 하나의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반복되고 지속된 부모의 파괴적인 행동 패턴 때문입니다. 한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시절 학대를 겪었고 지금은 많은 가족과 연락을 끊고 살아요. 남은 가족들은 제가 마치 20년, 30년 전의 일에만 매달려 사는 비참하고 원한에 가득 찬 사람인 것처럼 말하죠. 하지만 그건 사실과 전혀 달라요. 그녀는 20대 중반까지도 가족들과 연락을 유지하려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관계를 끊기로 결심한 것은 과거의 어느 한 시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의 상호작용 속에서 찾아온 어떤 깨달음의 순간 때문이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려 대화를 시도하던 어느 날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내가 11살 때 겪었던 그 사람과 지금의 이 사람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 물론 이제 그녀는 성인이 되었기에 부모가 예전처럼 물리적으로 그녀를 함부로 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면 앞으로도 끊임없는 무시와 정신적인 학대를 견뎌내야만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녀는 그 관계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과거에 얽매여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편이 더 마음이 편하겠죠. 하지만 진실은
그들은 제가 11살 때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제가 마주해야 했던 냉정한 현실이었어요. 이것은 15살 때의 일이 아닙니다. 15살, 16살, 17살, 23살까지 관계를 유지하는 내내 똑같은 경험이 반복된 결과입니다. 그녀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광기다. 라고 가르쳐준 사람이 다름 아닌 자신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에 씁쓸해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들과 계속 관계를 맺으며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비이성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녀들은 사소한 일로 부모와의 인연을 끊지 않습니다. 한두 번의 실수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관계를 포기하는 이유는 부모가 변할 것이라는 희망이 더 이상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결코 책임지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자녀들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유를 설명하며 온갖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며느리를 임신 기간 동안 끔찍하게 대한 것은 자신이 뇌 손상을 입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심리치료사는 오히려 전 남편과 며느리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고 암시합니다. 막내 아들이 자신과 연을 끄는 것은 다른 형제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사과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말 어디에서도 진정한 책임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존심과 자아를 지키는 것과 자녀와의 관계 회복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를 보면 설령 그녀가 자존심을 버린다 해도 자녀들이 다시 마음을 열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수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고통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부모님이 해줬으면 하고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95%에 달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젊은 세대가 자신의 정신건강을 우선시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처럼 학대를 참고 견디지 않습니다. 단지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무한정 상처를 줘도 되는 면죄부를 주지 않습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며 부모로부터의 학대를 감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요즘 부모들은 왜 자녀들이 자신을 떠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가족이니까 용서해야 한다. 는 낡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부모라 할지라도 당신의 삶에 무조건적으로 접근할 권리는 없습니다. 특히 당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질 수 없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젊은 세대가 가족 내의 잘못된 기능을 멈추고 그 고통의 대물림을 자신의 세대에서 끊어내려 노력하는 모습은 실로 대단한 일입니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이전에는 누구도 깨뜨리지 못했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연락을 끊는 것, 절연은 어떤 일의 시작이 아니라 끝입니다. 그것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수많은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후의 마지막 결과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쉬운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어느 한쪽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상처를 인정하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한 사람이 그 상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면 그 관계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상처를 인정한 후에는 반드시 행동의 변화가 뒤따라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손주를 만날 권리 또한 빚진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되는 것은 일방적인 헌신의 길입니다. 아이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모와 연을 끊는 결정은 종종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 단절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더라도 형제자매마다 부모와의 경험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부모와 연락을 끊고 지내는 사람을 만난다면 부디 그들의 결정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 관계를 회복해야 할 책임은 언제나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요. 자녀가 몇 살이 되었든 그 책임은 결코 자녀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독이 되고 트라우마로 가득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고 인간이 아닌 소유물처럼 취급당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성인이 되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들은 깨닫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관계를 성인이 되어서까지 이어가느니 차라리 혼자가 되는 편이 낫다는 것을요. 어떤 이들은 성인이 되어 용기를 내어 부모에게 말합니다. 부모님이 저를 키우신 방식은 너무나 큰 상처였어요. 저는 무시당했고 학대받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부모는 그런 일은 없었다거나 내가 너무 예민한 것뿐이다 라며 그들의 감정을 일축해버립니다. 그 순간 자녀는 부모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행복한 어른이 되기 위해 부모를 뒤로하고 떠나야만 한다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부모와의 관계를 끊는 것은 부모를 벌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에는 결코 가질 수 없었던 건강한 경계를 이제라도 설정하기 위한 처절한 자기 보호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어른으로 존중하고 그들의 삶을 통제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은 그들이 어릴 때 좋은 가치관을 심어주고 성인이 된 후에는 그들 스스로의 경험과 선택, 그리고 실수를 통해 성장하도록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깨어진 관계라는 매우 민감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까요? 아니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부모를 떠나는 자녀들의 선택을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깊은 공감과 부모와 인연을 끊는 자식들, 그 가슴 아픈 선택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조금은 무겁고 어쩌면 우리 사회가 애써 외면해왔을지도 모를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내는 현상, 이른바 절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울림을 줄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이해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 주변에서 겪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다 큰 자식이 부모를 더는 보지 않겠다고 선언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한결같습니다. 그래도 내 어머니잖니. 하나뿐인 아버지인데. 세상의 부모는 단 한 분뿐이야.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니? 하지만 그 누구도 이렇게 묻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부모가 어떻게 했기에 자식이 그런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됐을까? 혹은 부모를 향해 이렇게 말하지도 않죠. 하나뿐인 당신 자식인데 어떻게 아이에게 그런 상처를 줄 수 있었나요? 왜 이 관계의 모든 책임은 항상 자녀의 몫으로 돌아가는 걸까요? 왜 우리는 자녀의 고통보다는 부모라는 이름의 신성함을 먼저 내세우는 걸까요? 여기 한 호스피스 병동 간호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의 직업에서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임종을 앞둔 한 환자가 그녀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10년 동안 연락이 끊긴 아들에게 전화해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러 와달라고 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간호사는 무거운 마음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대답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간호사는 아들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하며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소식이라도 전해줄지를 물었습니다. 아들은 네, 그때는 알려주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제 간호사는 병실로 돌아가 이 사실을 환자에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병실 문을 여는 순간에 그 무거운 공기를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아드님께서 오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환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내가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소. 네, 말씀드렸습니다. 환자는 분노에 차 소리쳤습니다. 그럼 무조건 오라고 했어야지. 간호사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대신 그녀는 환자에게 아들에게 편지를 써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편지는 꼭 전달해주겠지만 아들이 그 편지를 읽을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환자는 그녀에게 당장 방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간호사는 그 환자를 인간적으로 무척 아꼈지만 누군가에게 죄책감을 씌워 억지로 관계를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분을 만나기 전 지난 80년의 세월 동안 이분은 어떤 아버지였을까? 나는 그 긴 시간을 전혀 알지 못한다. 이 짧은 일화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자녀가 부모와의 연을 끊는 것은 결코 가벼운 감정이나 충동적인 결정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가 연락을 끊으면 마치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충격을 받고 놀랍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자신들이 자녀를 어떻게 대했는지는 까맣게 잊어버린 듯합니다. 자녀를 인격체로 존중하기보다 마치 자신의 소유물이나 하인처럼 대했던 시간들을 말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훌륭한 부모님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일부 부모들은 자녀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자녀가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고 집을 심리적으로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당신의 자녀가 오늘날 불안과 같은 여러 정신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당신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이에게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주었고 아이가 아이답게 클 수 있는 시간을 빼앗아 너무 빨리 어른이 되도록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이렇게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나도 그때는 어렸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단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하지만 그 변명은 당신이 자녀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는 대화를 단 한 번도 갖지 않았다는 사실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40대, 50대, 60대의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자기 성찰을 하지 못하고 자녀가 겪었던 고통을 털어놓을 때 그 감정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한다면 바로 그것이 자녀가 당신과 더 이상 대화하고 싶어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다고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이 세상에 데려온 것은 바로 부모인 당신입니다. 만약 당신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혹은 무책임한 방식으로 아이를 낳았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아이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따뜻하고 건강한 관계를 꿈꿉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며 그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오늘날 점점 더 많은 젊은 세대들이 부모와 절연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족은 신성한 결합으로 여겨졌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와의 연을 끊어서는 안 된다고 배워왔습니다. 효라는 가치는 우리 문화의 깊숙한 뿌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사람들의 가치관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맹목적인 전통보다 신뢰, 헌신, 자기관리, 그리고 정신건강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늘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배워왔습니다. 부모님이시니까,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니까 자식인 내가 더 참고 내가 더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습니다. 독이 되는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보다 자신의 정신건강과 전반적인 행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설령 그 독이 되는 관계의 상대가 바로 나의 부모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사람들이 부모와 연락을 끊는 것은 11살 때 겪었던 단 하나의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반복되고 지속된 부모의 파괴적인 행동 패턴 때문입니다. 한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시절 학대를 겪었고 지금은 많은 가족과 연락을 끊고 살아요. 남은 가족들은 제가 마치 20년, 30년 전의 일에만 매달려 사는 비참하고 원한에 가득 찬 사람인 것처럼 말하죠. 하지만 그건 사실과 전혀 달라요. 그녀는 20대 중반까지도 가족들과 연락을 유지하려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관계를 끊기로 결심한 것은 과거의 어느 한 시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의 상호작용 속에서 찾아온 어떤 깨달음의 순간 때문이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려 대화를 시도하던 어느 날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내가 11살 때 겪었던 그 사람과 지금의 이 사람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 물론 이제 그녀는 성인이 되었기에 부모가 예전처럼 물리적으로 그녀를 함부로 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면 앞으로도 끊임없는 무시와 정신적인 학대를 견뎌내야만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녀는 그 관계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과거에 얽매여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편이 더 마음이 편하겠죠. 하지만 진실은 그들은 제가 11살 때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제가 마주해야 했던 냉정한 현실이었어요. 이것은 15살 때의 일이 아닙니다. 15살, 16살, 17살, 23살까지 관계를 유지하는 내내 똑같은 경험이 반복된 결과입니다. 그녀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광기다. 라고 가르쳐준 사람이 다름 아닌 자신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에 씁쓸해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들과 계속 관계를 맺으며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비이성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녀들은 사소한 일로 부모와의 인연을 끊지 않습니다. 한두 번의 실수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관계를 포기하는 이유는 부모가 변할 것이라는 희망이 더 이상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결코 책임지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자녀들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유를 설명하며 온갖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며느리를 임신 기간 동안 끔찍하게 대한 것은 자신이 뇌 손상을 입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심리치료사는 오히려
전남편과 며느리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고 암시합니다. 막내 아들이 자신과 연을 끄는 것은 다른 형제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사과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말 어디에서도 진정한 책임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존심과 자아를 지키는 것과 자녀와의 관계 회복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를 보면 설령 그녀가 자존심을 버린다 해도 자녀들이 다시 마음을 열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수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고통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부모님이 해줬으면 하고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95%에 달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젊은 세대가 자신의 정신건강을 우선시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처럼 학대를 참고 견디지 않습니다. 단지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무한정 상처를 줘도 되는 면죄부를 주지 않습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며 부모로부터의 학대를 감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요즘 부모들은 왜 자녀들이 자신을 떠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가족이니까 용서해야 한다. 는 낡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부모라 할지라도 당신의 삶에 무조건적으로 접근할 권리는 없습니다. 특히 당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질 수 없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젊은 세대가 가족 내의 잘못된 기능을 멈추고 그 고통의 대물림을 자신의 세대에서 끊어내려 노력하는 모습은 실로 대단한 일입니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이전에는 누구도 깨뜨리지 못했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연락을 끊는 것, 절연은 어떤 일의 시작이 아니라 끝입니다. 그것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수많은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후의 마지막 결과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쉬운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어느 한쪽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상처를 인정하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한 사람이 그 상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면 그 관계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상처를 인정한 후에는 반드시 행동의 변화가 뒤따라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손주를 만날 권리 또한 빚진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되는 것은 일방적인 헌신의 길입니다. 아이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모와 연을 끊는 결정은 종종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 단절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더라도 형제자매마다 부모와의 경험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부모와 연락을 끊고 지내는 사람을 만난다면 부디 그들의 결정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 관계를 회복해야 할 책임은 언제나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요. 자녀가 몇 살이 되었든 그 책임은 결코 자녀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독이 되고 트라우마로 가득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고 인간이 아닌 소유물처럼 취급당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성인이 되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들은 깨닫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관계를 성인이 되어서까지 이어가느니 차라리 혼자가 되는 편이 낫다는 것을요. 어떤 이들은 성인이 되어 용기를 내어 부모에게 말합니다. 부모님이 저를 키우신 방식은 너무나 큰 상처였어요. 저는 무시당했고 학대받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부모는 그런 일은 없었다거나 내가 너무 예민한 것뿐이다 라며 그들의 감정을 일축해버립니다. 그 순간 자녀는 부모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행복한 어른이 되기 위해 부모를 뒤로하고 떠나야만 한다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부모와의 관계를 끊는 것은 부모를 벌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에는 결코 가질 수 없었던 건강한 경계를 이제라도 설정하기 위한 처절한 자기 보호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어른으로 존중하고 그들의 삶을 통제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은 그들이 어릴 때 좋은 가치관을 심어주고 성인이 된 후에는 그들 스스로의 경험과 선택, 그리고 실수를 통해 성장하도록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깨어진 관계라는 매우 민감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까요? 아니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부모를 떠나는 자녀들의 선택을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깊은 공감과 부모와 인연을 끊는 자식들, 그 가슴 아픈 선택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조금은 무겁고 어쩌면 우리 사회가 애써 외면해왔을지도 모를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내는 현상, 이른바 절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울림을 줄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이해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 주변에서 겪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다 큰 자식이 부모를 더는 보지 않겠다고 선언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한결같습니다. 그래도 내 어머니잖니. 하나뿐인 아버지인데. 세상의 부모는 단 한 분뿐이야.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니? 하지만 그 누구도 이렇게 묻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부모가 어떻게 했기에 자식이 그런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됐을까? 혹은 부모를 향해 이렇게 말하지도 않죠. 하나뿐인 당신 자식인데 어떻게 아이에게 그런 상처를 줄 수 있었나요? 왜 이 관계의 모든 책임은 항상 자녀의 몫으로 돌아가는 걸까요? 왜 우리는 자녀의 고통보다는 부모라는 이름의 신성함을 먼저 내세우는 걸까요? 여기 한 호스피스 병동 간호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의 직업에서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임종을 앞둔 한 환자가 그녀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10년 동안 연락이 끊긴 아들에게 전화해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러 와달라고 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간호사는 무거운 마음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대답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간호사는 아들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하며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소식이라도 전해줄지를 물었습니다. 아들은 네, 그때는 알려주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제 간호사는 병실로 돌아가 이 사실을 환자에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병실 문을 여는 순간에 그 무거운 공기를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아드님께서 오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환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내가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소. 네, 말씀드렸습니다. 환자는 분노에 차 소리쳤습니다. 그럼 무조건 오라고 했어야지. 간호사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대신 그녀는 환자에게 아들에게 편지를 써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편지는 꼭 전달해주겠지만
아들이 그 편지를 읽을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환자는 그녀에게 당장 방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간호사는 그 환자를 인간적으로 무척 아꼈지만 누군가에게 죄책감을 씌워 억지로 관계를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분을 만나기 전 지난 80년의 세월 동안 이분은 어떤 아버지였을까? 나는 그 긴 시간을 전혀 알지 못한다. 이 짧은 일화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자녀가 부모와의 연을 끊는 것은 결코 가벼운 감정이나 충동적인 결정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가 연락을 끊으면 마치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충격을 받고 놀랍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자신들이 자녀를 어떻게 대했는지는 까맣게 잊어버린 듯합니다. 자녀를 인격체로 존중하기보다 마치 자신의 소유물이나 하인처럼 대했던 시간들을 말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훌륭한 부모님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일부 부모들은 자녀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자녀가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고 집을 심리적으로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당신의 자녀가 오늘날 불안과 같은 여러 정신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당신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이에게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주었고 아이가 아이답게 클 수 있는 시간을 빼앗아 너무 빨리 어른이 되도록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이렇게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나도 그때는 어렸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단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하지만 그 변명은 당신이 자녀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는 대화를 단 한 번도 갖지 않았다는 사실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40대, 50대, 60대의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자기 성찰을 하지 못하고 자녀가 겪었던 고통을 털어놓을 때 그 감정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한다면 바로 그것이 자녀가 당신과 더 이상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다고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이 세상에 데려온 것은 바로 부모인 당신입니다. 만약 당신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혹은 무책임한 방식으로 아이를 낳았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아이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따뜻하고 건강한 관계를 꿈꿉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며 그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오늘날 점점 더 많은 젊은 세대들이 부모와 절연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족은 신성한 결합으로 여겨졌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와의 연을 끊어서는 안 된다고 배워왔습니다. 효라는 가치는 우리 문화의 깊숙한 뿌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사람들의 가치관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맹목적인 전통보다 신뢰, 헌신, 자기관리, 그리고 정신건강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늘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배워왔습니다. 부모님이시니까,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니까 자식인 내가 더 참고 내가 더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습니다. 독이 되는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보다 자신의 정신건강과 전반적인 행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설령 그 독이 되는 관계의 상대가 바로 나의 부모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사람들이 부모와 연락을 끊는 것은 11살 때 겪었던 단 하나의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반복되고 지속된 부모의 파괴적인 행동 패턴 때문입니다.
한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시절 학대를 겪었고 지금은 많은 가족과 연락을 끊고 살아요. 남은 가족들은 제가 마치 20년, 30년 전의 일에만 매달려 사는 비참하고 원한에 가득 찬 사람인 것처럼 말하죠. 하지만 그건 사실과 전혀 달라요. 그녀는 20대 중반까지도 가족들과 연락을 유지하려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관계를 끊기로 결심한 것은 과거의 어느 한 시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의 상호작용 속에서 찾아온 어떤 깨달음의 순간 때문이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려 대화를 시도하던 어느 날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내가 11살 때 겪었던 그 사람과 지금의 이 사람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 물론 이제 그녀는 성인이 되었기에 부모가 예전처럼 물리적으로 그녀를 함부로 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면 앞으로도 끊임없는 무시와 정신적인 학대를 견뎌내야만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녀는 그 관계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과거에 얽매여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편이 더 마음이 편하겠죠. 하지만 진실은 그들은 제가 11살 때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제가 마주해야 했던 냉정한 현실이었어요. 이것은 15살 때의 일이 아닙니다. 15살, 16살, 17살, 23살까지 관계를 유지하는 내내 똑같은 경험이 반복된 결과입니다. 그녀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광기다. 라고 가르쳐준 사람이 다름 아닌 자신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에 씁쓸해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들과 계속 관계를 맺으며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비이성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녀들은 사소한 일로 부모와의 인연을 끊지 않습니다. 한두 번의 실수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관계를 포기하는 이유는 부모가 변할 것이라는 희망이 더 이상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결코 책임지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자녀들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유를 설명하며 온갖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며느리를 임신 기간 동안 끔찍하게 대한 것은 자신이 뇌 손상을 입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심리치료사는 오히려 전 남편과 며느리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고 암시합니다. 막내 아들이 자신과 연을 끊은 것은 다른 형제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사과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말 어디에서도 진정한 책임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존심과 자아를 지키는 것과 자녀와의 관계 회복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를 보면 설령 그녀가 자존심을 버린다 해도 자녀들이 다시 마음을 열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수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고통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부모님이 해줬으면 하고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95%에 달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젊은 세대가 자신의 정신건강을 우선시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처럼 학대를 참고 견디지 않습니다. 단지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무한정 상처를 줘도 되는 면죄부를 주지 않습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며 부모로부터의 학대를 감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요즘 부모들은 왜 자녀들이 자신을 떠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가족이니까 용서해야 한다. 는 낡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부모라 할지라도 당신의 삶에 무조건적으로 접근할 권리는 없습니다. 특히 당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질 수 없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젊은 세대가 가족 내의 잘못된 기능을 멈추고 그 고통의 대물림을 자신의 세대에서 끊어내려 노력하는 모습은 실로 대단한 일입니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이전에는 누구도 깨뜨리지 못했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연락을 끊는 것, 절연은 어떤 일의 시작이 아니라 끝입니다. 그것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수많은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후의 마지막 결과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쉬운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어느 한쪽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상처를 인정하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한 사람이 그 상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면 그 관계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상처를 인정한 후에는 반드시 행동의 변화가 뒤따라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손주를 만날 권리 또한 빚진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되는 것은 일방적인 헌신의 길입니다. 아이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모와 연을 끊는 결정은 종종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 단절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더라도 형제자매마다 부모와의 경험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부모와 연락을 끊고 지내는 사람을 만난다면 부디 그들의 결정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 관계를 회복해야 할 책임은 언제나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요. 자녀가 몇 살이 되었든 그 책임은 결코 자녀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독이 되고 트라우마로 가득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고 인간이 아닌 소유물처럼 취급당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성인이 되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들은 깨닫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관계를 성인이 되어서까지 이어가느니 차라리 혼자가 되는 편이 낫다는 것을요. 어떤 이들은 성인이 되어 용기를 내어 부모에게 말합니다. 부모님이 저를 키우신 방식은 너무나 큰 상처였어요. 저는 무시당했고 학대받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부모는 그런 일은 없었다거나 내가 너무 예민한 것뿐이다 라며 그들의 감정을 일축해버립니다. 그 순간 자녀는 부모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행복한 어른이 되기 위해 부모를 뒤로하고 떠나야만 한다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부모와의 관계를 끊는 것은 부모를 벌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에는 결코 가질 수 없었던 건강한 경계를 이제라도 설정하기 위한 처절한 자기 보호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어른으로 존중하고 그들의 삶을 통제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은 그들이 어릴 때 좋은 가치관을 심어주고 성인이 된 후에는 그들 스스로의 경험과 선택, 그리고 실수를 통해 성장하도록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깨어진 관계라는 매우 민감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까요? 아니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부모를 떠나는 자녀들의 선택을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깊은 공감과 부모와 인연을 끊는 자식들, 그 가슴 아픈 선택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조금은 무겁고
어쩌면 우리 사회가 애써 외면해왔을지도 모를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내는 현상, 이른바 절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울림을 줄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이해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 주변에서 겪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다 큰 자식이 부모를 더는 보지 않겠다고 선언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한결같습니다. 그래도 내 어머니잖니. 하나뿐인 아버지인데. 세상의 부모는 단 한 분뿐이야.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니? 하지만 그 누구도 이렇게 묻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부모가 어떻게 했기에 자식이 그런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됐을까? 혹은 부모를 향해 이렇게 말하지도 않죠. 하나뿐인 당신 자식인데 어떻게 아이에게 그런 상처를 줄 수 있었나요? 왜 이 관계의 모든 책임은 항상 자녀의 몫으로 돌아가는 걸까요? 왜 우리는 자녀의 고통보다는 부모라는 이름의 신성함을 먼저 내세우는 걸까요? 여기 한 호스피스 병동 간호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의 직업에서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임종을 앞둔 한 환자가 그녀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10년 동안 연락이 끊긴 아들에게 전화해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러 와달라고 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간호사는 무거운 마음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대답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간호사는 아들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하며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소식이라도 전해줄지를 물었습니다. 아들은 네, 그때는 알려주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제 간호사는 병실로 돌아가 이 사실을 환자에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병실 문을 여는 순간에 그 무거운 공기를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아드님께서 오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환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내가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소. 네, 말씀드렸습니다. 환자는 분노에 차 소리쳤습니다. 그럼 무조건 오라고 했어야지. 간호사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대신 그녀는 환자에게 아들에게 편지를 써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편지는 꼭 전달해주겠지만 아들이 그 편지를 읽을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환자는 그녀에게 당장 방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간호사는 그 환자를 인간적으로 무척 아꼈지만 누군가에게 죄책감을 씌워 억지로 관계를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분을 만나기 전 지난 80년의 세월 동안 이분은 어떤 아버지였을까? 나는 그 긴 시간을 전혀 알지 못한다. 이 짧은 일화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자녀가 부모와의 연을 끊는 것은 결코 가벼운 감정이나 충동적인 결정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가 연락을 끊으면 마치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충격을 받고 놀랍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자신들이 자녀를 어떻게 대했는지는 까맣게 잊어버린 듯합니다. 자녀를 인격체로 존중하기보다 마치 자신의 소유물이나 하인처럼 대했던 시간들을 말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훌륭한 부모님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일부 부모들은 자녀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자녀가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고 집을 심리적으로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당신의 자녀가 오늘날 불안과 같은 여러 정신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당신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이에게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주었고 아이가 아이답게 클 수 있는 시간을 빼앗아 너무 빨리 어른이 되도록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이렇게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나도 그때는 어렸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